네, 오늘자 함께 준비해 주실 분입니다. 최현지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 모셨어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확인하면서 네, 추천주까지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 분위기 언짢았습니다. 특히나 다우나 S&P에 비해서 네, 나스닥의 낙폭이 좀 크게 들어왔다라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술주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뭐 대부분의 IT 종목들이 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분위기가 다시 한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에서 밀렸다고 최현지 전문가님 네, 분석하시고. 네. 아까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다우나 S&P 500,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은 그나마 좀 낙폭이 제한됐는데요. 다우가 0.3% 하락, S&P 500이 0.5% 하락해서 그나마 제한됐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기술주들이 그동안에 좀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많이 빠졌지만 특히 소프트웨어 섹터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세일스포스닷컴이 한 15%대 하락을 하면서 나머지 소프트웨어주들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결국에 어제 하락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월은 25bp 인상을 3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거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은 스텝 바이 스텝 밟아 나가겠지만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나중에는 미국이 중립금리가 한 2.5포인트 되거든요. 2.5% 되는데 거기를 넘어설 수도 있다. 그런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왕 빌 그로스가 결국에는 지금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염려가 된다라는 네. 그런 발언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빠지면은 사자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그냥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 좀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후장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장 섣불리 시세를 예측해서 현금 가지신 분들은 주식 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만약에 낙폭이 깊어진다 그러면 매수 시점은 다음 주 초로 좀 늦추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네. 만약에 5일선이나 한 21선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 하면은 그거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간에 그 얘기하셨던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우려가 좀 많이 커지는 간밤의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요, 선생님? 아까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작년 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섣불리 그러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과도하게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것보다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좀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지 말자. 왜냐하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GDP 성장률이 견조하고 물론 물가 상승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있지만은 성장률이 꺾이기 전까지는 잠재 성장률 2% 아닙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2% 밑으로 내려가면서 인플레 압력이 계속적으로 강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때 본격적으로 얘기가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 그 전에 사인을 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는 계속적으로 어떤 조금만 노이즈로만 좀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어떤 시장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그 전에 사인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때 주식 팔아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미리 예측을 하고 섣불리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구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포인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미칠 영향, 역시나 좀 부정적인 내용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문가님 공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을 정조준하면서 제재가 발표가 됐습니다. 러시아 재벌들 그리고 크렘린궁 대변인까지 추가 제재안이 나왔기 때문에 더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를 더 자극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여기서 이제 좀 물러나느냐, 혹은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느냐에 대한 상황을 조금 봐야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상황을 조금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밤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2차 회담이 있었고, 이제 회담 결과 민간인들이 이제 대피하기 위한 통로 주변에는 좀 휴전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현재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도 이제 결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의 공세를 굉장히 좀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러시아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애초에 생각했던 뭐 3일 이내 전쟁을 마무리하겠다, 이러한 이제 계획과는 정반대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군들이 이제 20대 초반의 징집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확인을 해본 결과 애초에 전쟁이라고도 하지를 않고, 이제 뭐 동계 훈련을 4개월 이상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냥 단순히 훈련이다라고 하고 이제 전쟁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러시아군도 전장을 이탈을 하고 싸우기를 이제 거부하는 군인들도 이제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진하던 이 기갑 부대가 지금 이제 보급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막 기름이 떨어지고 이제 뭐 밥을 굶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전진이 좀 멈춘 상황이에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이제 푸틴은 잃을 게 너무나도 많아진 상황이죠. 애초에 뭐 계획했던 것들, 뭐 이제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정복을 해서 계례 정부를 세우고, 이제 뭐 서방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제재 사항들을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다, 이러한 이제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패배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푸틴은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제 뭐 국가부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푸틴이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제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유럽이 이 에너지, 러시아에 이제 애초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이 공급 인프라를 어느 정도 좀 대체할 때까지는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뭐 간밤에 파월 의장이 전쟁 상황을 보고 긴축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좀 상승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그 외에 이러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해놓는 이러한 좀 단기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장기화 사태가 진행이 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원자재까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뭐 국내 증시는 워낙에 또 수입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가장 악재를 이제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악재 선두에 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죠.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더욱더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미국 연준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 이 부분을 가장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할 거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목하는 부분은 인플레입니다. 네, 인플레 압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죠. 과연 유불리한 섹터는 누가 될까,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긴축을 하게 되면서 금융주가 유리하겠다 싶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증권가에서도 오늘 이벤트 많이 나왔더라고요, 최현재 전문가님. 네. 네. 지금 그동안에 은행주들이 상승이 굉장히 좋았죠. 최근에 좀 주가의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되면서 은행 측은 이제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은행 수익성의 개선으로 지금 이어져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은행주가 좀 빠진 거는 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 초반까지 갔다가 얼마 전에 최저점이 1.6 한 후반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해가지고 1.8까지 가면서 미국의 은행주들이 많이 흔들리면서 국내 은행주들도 같이 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100가 돌파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욱더 이제 고조가 되고 있죠.
과거에 이제 좀 보면은 공급 측면에서 이제 인플레 압력이 확대된 경우에는 은행주는 이제 시차를 두고 좀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과다한 인플레 우려가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제 경기의 방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일부 그러니까 대출받은 분이죠.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일부 6%대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금리 인상 시에는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에 뭐 대부분 좀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상당히 좀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부실채권 규모는 좀 더 늘어날 것이고, 물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 놔서 뭐 그거 안에서만 어떤 부실이 일어나면은 뭐 추가적인 뭐 타격은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부실채권이 늘어난다. 뭐 신용대출도 많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플레 압력 고조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결국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이런 점도 고려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이 인플레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을 못 갚아가지고 건전성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중장기적인 훼손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에 베팅했던 금융주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짧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뭐 매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죠. 뭐 아직 뭐 지금 20일 뭐 하나금융지주 잠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뭐 조금 조정폭 받고 내려왔는데 뭐 지금 21선 밑으로 내려왔지만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뭐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주들이 좀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면은 지금 매도로 대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또 매수 시점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적인 금리 인상 뭐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단기적과 중장기적인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금융주, 은행주 전반에 미칠 영향을 조금 점검하시면서 들고 계신 분들 기대 수익률 조금 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공급 대란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PCB 관련주도 요즘에 거의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라고 멘트 주셨어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쪽은 베팅 가능할까요? 네, 이제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증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주말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뭐 당장 오늘 지켜보기보다는 좀 이제 앞으로 반드시 지켜봐야 될 섹터다라고 판단을 해서 PCB 이제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때문에 이제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이제 PCB를 선정을 했고요. 이제 뭐 현재 PCB 관련주들은 최근 시장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든 말든 무관하게 아주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전일에 제가 현우 산업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이 PCB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자금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이제 업종이고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전자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 또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뭐 PCB는 각종 전자기기에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뭐 현재 당장의 실적도 아주 훌륭하게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이제 매우 훌륭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접어들 거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접어들 거다라는 거죠. 뭐 4차 산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자기기 제품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4차 산업 중에 당장 얘만 들어도 자율주행만 따지더라도 원래 이제 내연 기관에 들어가던 반도체 칩보다 약 이제 한 10배 이상의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때문에 뭐 앞으로의 4차 산업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PCB 또한 반드시 수요가 더더욱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시장에 심텍,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현우산업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PCB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만 이제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이제 현재 이 PCB 산업군의 꾸준한 성장성들을 봤을 때 충분히 뭐 이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PCB 관련주들을 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왕 얘기해 주신 김에 종목도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압축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지금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심텍,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이제 이 세 가지 종목이 가장 이제 시장을 이끄는, 여기 이제 대덕전자까지 해가지고 이제 네 가지 종목이 이제 시장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PCB 관련주들이고, 아마 이제 계속해서 동일하게 움직임을 보였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그저께 뭐 숨겨진 PCB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도사업도 함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많이 나온 구간에 있어요.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관심 종목의 포트에 이제 좀 넣어 놓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 정말 뭐 훌륭한 이러한 이제 산업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포트 조금 담아둬야 되는 초성장군의 산업 섹터로 PCB 관련주들 종목까지 3개 짚어주셨는데요. 심택이 오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0.5% 상승권에서 호가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뭐 예상 챙겨주수도 보니까 오늘도 종목 관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호가 잡히고 있는 상태고,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해서 매물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종목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공개합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는 HK 이노엔을 골라왔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는 영화테크 선택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는 HK 이노엔 어떤 점이 메리트 있을까요? 네, 최근에 HK 이노엔이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이 난 이유는 역류성 질환 치료제인 K캡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재고 조정 과정에서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컨디션 매출이 감소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지금 거리두기 완화로 이제 결국에는 컨디션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K캡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이제 원해 처방 실적 1,000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시장 점유율도 1년 사이에 2.5%에서 11.5%로 급속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K캡은 글로벌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최근 혈액암 타깃 치료제 CDMO 계약을 지금 체결해가지고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억 원의 자사주 취득 계약도 체결해서 주가의 안정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51,000원. 손절가는 37,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이 보니까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이 모멘텀도 맞습니다.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네. 인제서부터 이제 조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컨디션 매출 감소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CDMO 사업을 활발하게 이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이제 총 반영이 된 가격대를 조금 더 노려보면서 많이 놀려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까지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HK 이노웨 네, 설명 들어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점 모멘텀으로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이제 영화테크로 선정을 했고요.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약 3,300% 이상 폭등을 했죠. 물론 이제 기존의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다가 이제 본격적인 흑자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약 한 24억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이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제 올해 저번 달만 하더라도 매출액의 한 150% 정도 되는 이런 이제 거대 수주권을 GM과 함께 이제 따낸 그런 이제 전적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중국발 공급망 문제,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2000년대 이제 필수 소재라고 볼 수 있는 니켈 값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죠. 때문에 이제 이 니켈이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제에 대해서 당연히 눈이 이제 쏠릴 수밖에 없고, 이제 대체제가 현재 이 폐배터리로 계속해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폐배터리 시장은 19년에는 이제 한 1조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2030년까지 약 한 20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영화테크는 폐배터리 산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에서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내 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현재 국내 굴지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이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 중에 있습니다. 뭐 SK,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폐배터리 시장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핫한 산업 분야 중에 하나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함께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의 공략주로 영화테크 선정을 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이제 담아가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6,700원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적인 설정치 주셨네요. 영화테크까지 해서 두 분의 추천주까지 점검해봤습니다.